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지방정부와 도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이 담고 있는 여러 내용 중에 특히 규제에 대한 특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강원권은 군사, 농업, 산림 환경 분야에서 2중, 3중 규제에 얽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가장 먼저 접경지역 규제 완화의 성과를 거뒀는데 유정배 위원장님은 이게 강원특별법 개정안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그 강원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그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된 건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근데 약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민통선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민통선이 북상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후에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경기도 인근 지역에 그 대단위 축산단지,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이 기업형 이 축산단지가 되고 거기 이제 민간인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대거 이주를 해서 이게 이제 지역에 커다란 민원 현안이 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선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규제 완화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화경제특구법이 이제 한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이 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평화경제특구법 등을 활용한 이 국방부가 양보한 이 땅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개발을 해서 지역 소멸 위기의 탈출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강대규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소득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규제는 더 혁파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산림 규제, 환경 규제인데 강원도는 81%가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규제 면적이 큰 분야가 역시 산림 지역인데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또 혹은 뭐 사방사업법, 뭐 초지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 규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강원도가 이번에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지금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 원주 출신이죠. 네, 선거도 출마하셨고 이분이 지금 현재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할 것인데 인사청문회 때 이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이 강원도의 8명 의원분들 중에 환경위원회에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사청문회 때 강원도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놓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선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감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권한을 이양해주고 나서 3년 동안 좀 지켜보다가 문제가 없으면 강원도가 계속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환경부가 갖고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고수하는 것부터 좀 착실히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입법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 농객분들께서는 3차 개정안에 꼭 들어가야 될 특례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제 푸는 문제 관련해서 국방부 또는 관할 부대에 이제 우리 도지사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건의했는데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방향으로 좀 보강이 돼야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우리가 2차랑 1차에 도전했던 것 중에 이 국제학교 관련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교육부에서 국제학교는 제주도는 네 곳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준 거는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구라서 준 것이지 강원도에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전라북도 특별자치법에 K-팝 국제학교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는 줄 수 없다고 해놓고 전라북도에는 지금 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강원도가 사실 한 발 양보했어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환경, 산림, 군사, 농업 규제를 혁파하는 것부터 가자. 그럼 그리고 나서 국제학교는 다음에 준비하자. 어차피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부터 국제학교를 집어넣었으니까 좀 속이 좀 쓰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좀 정부 부처를 철저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 네, 저 사례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화천에 어떠한 화천 사과로 사과잼을 만드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인데 화천 전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제조업 허가가 안 나서 대구에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만 대구로 보내고 대구에서 만들어서 보내서 그 화천은 화천 사과잼인데 제조지가 대구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하나하나가 다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인데 그 원산지 원료를 가지고도 그 제조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청년들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부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각종 규제들이 좀 더 많이 완화가 해야 돼야 됩니다. 네. 는 말씀이시고 지금 접경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 강원도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네, 북부 지역도 접경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 발전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더 잘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거를 그러니까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 뭐 경기도는 인구 많고 그러니까 예산 규모 크고 또 공무원 조직도 이제 상당히 이제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데 규제 완화 이후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강원도 특성에 맞게 보완을 해서 뭐 그렇게 산업적인 접근이건 또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건 간에 우리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네, 저는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같이 묶여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누가 더 잘한다 그러면 강원도가 잘한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 지역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발의한 사람이 2020년에 한규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강원도 의원이 접경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간 것인데 접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아젠다는 전국 국민들 시각에 강원도가 갖고 있다고 아마 박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무장공비 침투나 뭐 땅굴을 파던가 이런 게 다 강원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런 피해를 봤으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하나 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접경지 인근에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장비들도 있고 뭐 장갑차도 있고 뭐 자주포도 있고 하는데 그게 망가지면 수리를 할 때 경남 지역 가서 수리를 해와요. 그러니까 뭐 육군 정비 종합창도 있고 뭐 대기업과 연관된 여러 정비 창이 있는데 그런 정비를 하는 그런 창들이 다 경남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주포를 끌고 갔다가 곧 수리를 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강원도가 보고 있는데 어떠한 산업군은 집약적으로 경남 지역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하다. 그러한 군부대와 관련된 산업들도 하나하나씩 강원도가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